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평화통일고문회의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평화통일고문회의에 각계 원로와 전문가로 구성된 3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상반기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남북한 대화 채널 복원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곳곳에는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통합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어떨까요? 선을 넘는 인문학에서 만나봅니다. 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왔어요. 선이 오히려 더 벽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그 중경 삼림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홍콩 사람들의 불안이 녹아있는. 이 모호함이라는 게 저는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내 과거가 완전히 상실되고 정체성이 없어져.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을까? 독일이 통일이 된 지 벌써 36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동서독의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찌 보면 숙제이기는 하죠. 공간은 없어졌지만 기억은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합은 어떻게 공간을 만들 거야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공간을 만들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여백? 이게 불안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에너지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자유롭게. 거기서 사실은 벌써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맞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로 상징되는 공간이 그 공존과 화합과 통합의 대표 역사가 있는 우리가 진짜 그 세계사적으로 주목해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 십자군 전쟁에서 결국 십자군 전쟁이 다 패하고 그 이슬람의 확장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북쪽의 그 이베리아 반도 그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그 결국은 그 무어족이라고 하는 그 무어인들의 그 세상이 구현이 되는데 700여 년 동안 진짜 이슬람 세력, 기독교 세력, 특히 유대교 세력, 요즘 지금 갈등 일으킨 건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종교 갈등이 없이 그리고 거기서 진짜 그 스페인의 그 안달루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핵심의 역사가 최고의 찬란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종이 모이니까 오히려 더 새로움으로 문화 창의력이 최대화되는 그런 모습. 저는 건물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막 크게 쉽게 감동받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스페인의 이 지역의 그 이슬람 문화가 아람브라 합쳐져서 공전으로 상징되는 네, 됐던 그런 걸 공간들. 보면서 와, 네. 경이롭다라고 네. 느꼈어요. 그리고 그걸 파괴 안 하고 네, 서로 놔두고. 다 공존하고 맞아요. 오히려 기독교회가 나중에 잡았어도 이슬람 그 예술 문화가들을 데려다가 더 발전시키는 모습 봤을 뭐 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파괴할 수 없었다. 아주 역설적인 최고의 극찬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도 이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진공 상태였던 곳을 어떻게 보면 예술로 아름답게 맞아요. 승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도 나중에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지금 그런 상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도 되게 중요한데 시민들의 자발성이 맞아요. 더 중요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정책은 약간 불안하지만 모호성을 남겨놓고 그 모호성 안에서 시민들의 자발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동독 지역의 어떤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바뀌었어요. 명품 거리처럼. 예술가들이 점령했어요. 이 공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독일의 예술가들은 약간 투사 같아. 그쵸. 스카웃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사죠. 그 골목을 제가 한번 갔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전체가 다 이제 낙서인데 나치 시대 때 장애인들이 많이 핍박받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했던 유명한 공장이 있어요. 지금 그 뮤지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문을 이렇게 이제 열면은 뒤에 뭐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다거나 그런 공간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서점이 나와요. 요즘에 우리 작은 서점들 있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들, 뭐 예술가들 굿즈들, 뭐 갤러리들 이렇게 거기 안에 모여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곳인데 거기도 시점이 동독 지역의 이 길을 상업 지역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반대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예술가들의 자발적 행위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통합의 기운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여백을 갖고 시어럽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홍콩과 독일이란 그 선을 넘었던, 그리고 선이 모호해졌던, 그리고 선이 이제 없어진 두 나라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선이 있을 때의 고민보다 선이 없어지고 나서의 고민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 통일부의 역할은 통일이 되기 전보다 통일 후에 더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빤히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통일의 핵심은 준비에 있는 거지 통일 목표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통합, 어찌 보면 홍콩은 아직 통일이라고 하는 완전한 마침표를 찍지 않은 사전 통합이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다면 독일은 어찌 보면 이미 통합도 안 한 상태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결혼 혼인신고서를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둘이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통일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독일 뉴스를 보면 뭐 동독 쪽에서 뭐 새로운 정당들, 극우 정당들이 나오고 마찰이 생기고 이래서 악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혼인신고서에다가 이렇게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지금 툭탁툭탁거리면서 계속 통합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결혼도 되게 다양한 결혼이 있어요. 연애 길게 하고 헤어지는 데도 있고 그냥 혼인신고서 탁 찍고 나서 또 투닥거리면서 잘 맞춰가는 데가 있고 다 각자의 결혼 생활이 각자 나라마다의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 선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를 만들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독도 정체성, 코도도 정체성, 홍콩도 정체성 또는 중국도 정체성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 그 각각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모자이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색깔과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합쳐보면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완전체가 되고 저는 벽의 개념의 선을 염두에 뒀고 이어주는 끈의 선을 연결해 준 이 두 가지를 잘 갈무리 해가지고 이어주는 선으로 그리고 하나의 공간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무선의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을 마주하게 될까요? 선생님, 개성의 음식은 어떤 개성이 있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태어나서 죽기까지 늘 함께 하는 게 우리 떡이에요. 이 개성의 조랭이 떡이라는 독특한 이성계에 대한 보복적 심리의 행동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미소학적으로 통일부가 2026년부터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을 지칭하는 새 용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함경북도 온성 출신 강성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저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출생을 했고요. 북에서 24년, 남에서 24년을 살고 있는 강성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북향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굳이 5글자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평화의 도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2003년 1월에 그 임대 아파트를 배정을 받고 사회 정착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저를 불렀던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이었어요. 제가 북에서 온 것은 맞지만 북한 이탈 주민? 이 용어 단어를 좀 뜯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북한을 이탈한 사람이다. 이탈은 맞는데 이게 탈자가 들어가면서 되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거든요. 자자는 사람 자자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놈 자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대하듯이 부른다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불쾌했습니다. 어느 날 그 큰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탈북자야? 엄마 무슨 죄를 지었어? 왜 탈북자야? 라고 다시 질문을 해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의 고향은 북한이고 엄마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한국까지 왔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지금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용어로 인해서 북에서 온 것이 마치 죄인이나 된 듯한 그런 그 당사자로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 불편한 것들이 저는 체험이 있어서 이 탈북자,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저는 현재까지도 썩 반갑고 뭐 좋고 뭐 이런 감정이 전혀 없어요. 가톨릭 쪽에서는 광주 하나센터가 가톨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 북향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북향민이라는 그 언어가 제일 좋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가톨릭에서는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향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북향민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질감이 없어서 좋다. 북향민 너무 좋다 이 말. 공식적으로 이게 확산되기 전에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실향민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했더니 푹이 고향인 사람인 거 맞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겠죠. 사람은 그대로겠지만 그 사람에게 꼬리표처럼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녀야 되는 용어라고 한다면 이질감이나 편견이나 차별의 용어보다는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되고 그리고 차별이 느껴지지 않고 고향이 조금 꼭대기네 뭐 윗동네네 당사자인 북향민도 느끼겠지만 부르는 선생님같이 남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조금 인식에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